나이가 34살, 5살이 다 되는 나이에 고졸에, 그리고 뭐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장에서만 주야 교대로 10년을 넘게 일하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편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밝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언제 만났죠? 처음 만난 게 작년 5월 말에 처음 뵀죠. 그때가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표정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이 안 좋았었죠.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가 이제 저는 사부를 만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틀에 한 번 자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녁에는 경비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노가다 일을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국내 위탁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죠. 지금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네, 많이 좀 긴장이. 네, 긴장되죠? 네. 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이유가 네.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거 한번 털어주세요. 손수건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공장 일을 갖다가 제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요. 고졸에다가 돈이 많이 가진 것도 없었고 퇴직금으로 이제 갈비탕 집을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제대로 당했죠. 제 퇴직금이랑 전부 다 잃고 빚도 한 6,800만 원 정도 빚을 이제 딱 진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또 신용불량자가 됐었잖아요.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사람은 좀 이게 돈을 크게 벌어본 사람은 아마 6,800만 원이라는 빚이 누가 보면 이렇게 큰 빚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맨날 한 2,300 벌던 이런 월급쟁이에서 뭔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하면서 6,800만 원이란 빚이 생겼는데 나이가 34살, 5살이 다 되는 나이에 고졸에, 그리고 뭐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장에서만 주야 교대로 10년을 넘게 일하던 사람이 서울에 갑자기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죠.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울면 안 돼요. 울지 말아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울지 말고. 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부를 이제 만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 사업을 망하고 나서 망했다고 하기보단 그냥 바로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된 다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실업자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찾아보던 와중에 알게 된 게 이제 도매국, 그때 국내 위탁이 조금씩 뜨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가 이거다. 이거면은 뭔가 나 될 것 같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막 2년을 하면서 국내 위탁 쪽으로 많이 했었고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비 일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똥기저귀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앞에다 툭 놓고 가는 거예요. 똥기저귀를? 네. 로비에서 갈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탁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여기다 버리시면 어떡하냐, 이 로비에다가. 네. 여기서 버릴 데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더 충격인 거는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애 하나와 좀 큰 애가 있었는데 큰 애가 저한테 오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새콤달콤 그 쓰레기를 제가 까먹고 그걸 쓰레기를 나한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와, 저녁 때 경비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하려고 노트북을 켜갖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치. 옥상에를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옥상에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밑을 딱 봤는데 무서울 줄 알았어요. 죽는 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한 발만 여기다 딱 내딛으면은 편해지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정말 내딛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게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살면,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살아남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울 것 같아도 못 들겠어요. 죄송한데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제가 지금 감정이 좀 복받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게 되신 거죠? 그때 그러고 자살까지 시도를 하고 며칠 뒤였어요. 그때도 이미 별로 그렇게 삶의 그런 희망적인 거를 별로 못 느끼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 웬만한 사입이나 위탁이나 이런 쪽은 공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도매처 막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다 뚫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중국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갖고 오지? 이 물건들을 어떻게 갖고 오지? 중국 사입이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그때 사부가 물고기를 이렇게 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물고기 장난감 수입하는 걸 봤구나. 네, 그거를 보게 됐고, 이거 그 똥기저귀 그 전에 사실 저한테 좀 충격적인 일이 더 있었어요. 사부는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사기를 당했었어요. 마케팅 회사. 아, 마케팅 회사 사기. 그렇지. 그걸 당해가지고 심지어 없던 돈에 그거를 갖다 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마케팅 회사 그 광고 비용까지 다 날리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팔아서 사부한테 왔죠. 진짜 난 이거 알았으면 난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아예 이분을 안 받았어. 저는 그때 몰랐어요. 예, 그냥 표정이 안 좋은 네. 그냥 그런 분인 줄 알았죠. 중고차를 판 거는 진짜 모든 걸 건 거래요. 사실 카드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대행 시장 뭐 네. 중국에서 해서 처음에 팔 때는 비싼 것도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걸 갖다 파는데 금액이 비싼 걸 팔면 그만큼 마진도 많이 남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거 잘못 팔면 하나 팔았다가 만약에 반품이 들어오면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파는 게 진짜 한 10,000원, 2만 원짜리, 비싸면 막 2만 원짜리, 한 5만 원짜리 팔면 막 정말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싼 거를 찾으면서 계속 사업을 했었죠. 아니 뭐야, 핸드폰도 성공의 상징이야. 뭐야 이거. 나도 없는 거 이제 갑자기 이제부터 성공기 시작되니까. 네, 이제부터 성공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아 근데 그 전에 네. 한 번 더 슬픈 얘기. 어쨌든 그런 힘든 상황에서 네. 힘이 돼준 여자친구가 네. 있었는데 결혼을 못했죠. 결혼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같이 오래 살았는데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는데 오늘 살짝 물어보는데 결혼을 못했죠. 저 같아도 장모님이 저한테 딸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못 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신용불량자에다가 진짜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막 겉에서 보기에는 노가다 하고 막 경비 일을 하고 이러고 사는데 뭐 누가 봐도 자기 딸 주고 싶지 않죠. 아직도 식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는 내년 1월 달에 당당히 이제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얘기하려고. 오케이. 이제부터 성공의 시작. 저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3,600 찍었습니다. 순수익 예. 3,600만 원. 우리는 순수익으로만. 그렇지. 우리는 매출 얘기 안 하지. 우리는 순수익을 얘기하지. 창피하게 3,600만 원. 얘기 안 하죠. 어쨌든 대출을 네. 저번 주에 다 갚고 네.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예. 또 구입을 하고, 이 일이 지금 저를 만나고 작년 6월이니까 한 1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업이 터지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12월부터였어요. 작년 11월, 12월부터면 1년 됐네. 네. 1년 안에. 그때 11월 달에 저한테도 운이 터지려고 한 건지 그때 코로나 맞아. 코로나 대출. 원래 신용불량자가 네.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거기서 이제 나도 돈이 생겼으니까 나도 막 침대도 팔고 막 이러면서 빡빡 터지면서. 그래도 되게 절실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대출이 2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네. 그걸 자본금으로 할 수 있던 거죠. 네. 구매대행 수동으로 하다가 네. 사입으로 또 네. 하게 되죠. 네. 몇 개 정도 지금 사입하고 있죠, 제품을? 지금 제가 30개가 넘고요. 네. 지금 이제 한 32개? 옷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방향제, 사부도 방향제는 아시잖아요. 방향제 얘기 한번 해줘요. 방향제부터 좀 터졌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주면 인사이트를 좀 얻을 거예요. 요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도움이 같아요.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미서씨로 처음에 올렸던 것 중에 이제 방향제가 이제 처음으로 터졌는데요. 그 방향제가 처음 터지고 나서 위너를 뺏겼어요. 위너를 뺏겼지. 위너를 뺏겼는데 제가 그때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위너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중국인이었어요. 위너를 뺏은 사람이 중국인이었어? 예. 피드수첩이네. 예. 예. 중국인인데 이제 조선족. 예.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 상품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싫은데? 예. 반말로? 예. 근데 너무 절실하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좀 해달라. 그거 뭐 얼마나 나오는데 매출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지도 않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뭐 중국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뭐 이런 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 친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심양이라는 데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 심양이라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양? 거기 갔다가 중국 발음으로 그때 내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세양이라고 했거든요. 세양이라고 그러고 걔가 제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첸셴진이래요. 제 이름이 중국어로. 근데 그게 갑자기 이게 몇십 년 지난 그 기억이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가 중국 사람이다. 엄마가 중국 사람이다? 네. 저희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세양 사람이다. 중국 이름이 첸셴진이라고. 네. 이거 진짜 실화죠? 싫어요. 싫어. 실화죠? 하여튼 동포끼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포끼리 도와주는 거 아니냐? 춘신진. 네, 나 첸셴진인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내일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위너를 그 사람이 풀어주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이걸 위너를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죠. 이거 묶음 상품을 해야 되겠다. 묶음 상품. 여러분 좋은 팁이에요.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으려면 한 상품만 팔지 말고 묶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똑같은 거 가져와야지 같은 상품이니까. 네, 이런 조그만 그 방향제 인형인데 인형의 뒤에다가 이렇게 솜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향제 오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리필용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방향제를 따로 소싱을 하고 거기서 따로 찾고 1688에서 따로 찾고 며칠을 찾아서 그 스펀지 공장을 찾았어요. 스펀지만 따로 만드는 공장을. 그래서 스펀지 공장을 따로 소싱을 하고 해외에서는 그 오일이 소싱이 안 되니까 액체가. 예.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없고 그 인증 비용만 받는 데만 해도 6개월에다가 돈도 엄청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나마 제가 좀 잘 할 수 있었던 거, 제가 국내 위탁 쪽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방향제를 소싱을 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제가 하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못 따라오지. 예. 이거는 공장이 세 군데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와? 못 묶죠. 이건 못 묶지. 그래서 몇 번 사람들이 이렇게 묶였어요. 상품이 심지어 묶였는데 다 풀렸어요. 예, 제가 쿠팡에서 풀어달라 하면 그냥 바로바로 풀어줍니다. 왜냐면 걔네들한테는 이런 오일도 없고 이런 게 없거든. 그걸로 이제 좀 재미를 보고 팔다가 중식도. 중식도. 그렇지. 그 중식도. 네.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안 팔려갖고 제가 엄청 막 밀고 있던 상품이었는데 안 팔려갖고 그때 당시에 사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거 전에 이분이 옛날부터 잘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 고집이 있어요. 맞아요.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배운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상위 노출 시켜라. 상위 노출 시키고 나서부터 그 중식도가 이제 사부 옛날에 저 이렇게 막 강의 때 안 되는 사람으로 했었잖아요. 네.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으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부한테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하니까 사부가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막 이런 리뷰 작업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기 시작했고 사부 얘기를 듣고 그냥 하게 됐죠. 그때 1페이지에 처음 중식도가 가서 팔리는 걸 봤어요. 3년 가까이를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몇만 개를 올렸거든요. 수동으로만 몇만 개를 올린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터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 그 희열감이. 그렇지. 그게 이제 또 사람을 미치게 하죠. 예,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노가다를 그만두게 됐어요. 경비 일을 다 그만두게 됐죠. 그게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2개, 3개 뭐 이렇게 터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커튼 커튼도 터지게 되고 그 전에 뭐 옷 같은 것들 터져서 네 이제는 터져가지고 사입은 사입인데 그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번에 해남 가가지고 뭐 고구마 위탁 뚫어온 거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았던 게 있어요. 재구매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내 몰에 계속 사람들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해야겠다. 예, 그런 몰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고민하던 중에 하나가 키친몰이었어요. 중식도도 해봐서 자신도 있었고 음식 쪽을 갖다가 한번 합쳐보자, 이걸 뭘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상품들을 갖다가 깔고 키친몰을 하면서 이제 음식 쪽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싱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 전화를 돌리면서 부끄러워서 유튜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이렇게 키친용품을 이렇게 팔고 있다 하면서 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주소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고구마를 소싱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죠.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자신이 있지 이제. 터트리고 터트렸는데. 잘 팔 자신은 누구보다 있었어요. 잘 팔 자신은 누구보다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1페이지만 가면 무조건 잘 팔리잖아. 뭐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오세요. 고구마를 소싱하게 되고, 그러고 감자도 소싱하고, 참기름, 들기름, 막 고춧가루, 저희 막 절임 배추 막. 아니 아까 쇼핑몰 보니까 새롭게 연 쇼핑몰 그게 11월부터 지금까지 네. 한 450만 원 정도가 팔렸더라고요 벌써. 예. 그러니까 터지기 시작했어요. 갖고 오자마자 그냥 막 이제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몰이. 근데 그게 시작한 게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터지는 거구나. 9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상품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싱을 시작한 거는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10월 달부터. 네, 그러면서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분이 저를 되게 라이벌로 생각해요. 맨날 저를 따라잡겠다고. 이분이 얼마나 웃긴 분인 줄 알아요? 맨날 하는 말이 작년에 서 과장님은 제가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맨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는 이미 넘어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사부라고 부르는 게 가고 싶은 길을 갖다가 먼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업은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남과 이렇게 함께 잘 되는 거는, 공생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원했던 거를 갖다가 사부가 그 길을 앞에서 뚜벅뚜벅 가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진짜 정말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어쨌든 너무 잘 돼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본인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라이브 모실 수도 있고. 네, 사부랑 나는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사부한테 이렇게 막 배우러 오고 맨날 뭐 달라고 막 어미새처럼 하는데, 나는 사부한테 꼭 그랬잖아요. 항상 난 비즈니스 할 거라고, 사부랑. 이게 지켜졌어요. 이분이 그 리뷰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을만한 리뷰 마케팅 회사가 저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바생들 뽑고 막 해가지고 리뷰 마케팅 회사를 박스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이게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줄 때도 여기 쓰면 된다, 이제 자신있게 조금 소개시켜줄 수 있는. 심지어 사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키워드까지 빌려드렸어요. 리뷰 마케팅을 하는데 키워드까지 알려줬다? 1페이지에 가신 분 계십니다, 이미. 오케이. 좋습니다. 리뷰 마케팅은 그냥 리뷰 작업이에요. 뭐 말이 좋아서 리뷰 마케팅이지. 예. 크몽에나 리뷰 마케팅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지, 그냥 리뷰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단기간에 고레벨까지 어떻게 가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단기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제 3년, 올해가 4년 차입니다, 저는. 4년차. 4년 예전에 차 하던 쓰려고요. 가닥이 있으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이 주업이었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노가다를 하고 경비 일을 한 거는 이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이 이게 아니에요. 사부 정말. 덕분이죠. 사부 덕분. 네. 사부한테 잘 배워가지고 네. 제가 좀 시작부터. 농담이고 그냥 올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된 거죠.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셨나요? 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하셨나요? 저 이틀에 한 번씩 잤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잤다? 이틀에 48시간 일하고, 환경을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 1,000만 원을 벌자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안 해요. 제가 여지껏 해봤을 때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었고,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일주일에 뭐 수동 100개 작은 목표들을 정확하게 잡고 그걸 갖다가 안 지키면 안 잤어요. 가장 크게 동기부여 요인은 어떤 건가요? 와이프? 그렇죠. 가장 크죠. 좀 한 번이라도 남편 노릇 제대로 해보고 싶다. 가장 매출이 높은 종류는 무엇인가요? 구매 대행, 위탁, 마케팅. 세 개 중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요? 예, 마케팅이 가장 솔직하게 매출이 가장 높고요. 구매 대행, 위탁, 마케팅, 사입, 뭐 브랜딩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셀러라면. 다 하셔야 되는 거다. 네. 대량 등록과 해외 구매 대행은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게 좋나요? 대량 등록이 국내 대량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따로 내시는 게 좋아요? 따로 내시는 네, 게 좋죠. 따로 예, 내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따로 하시는 게 좋죠. 사업 초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성공하는 최적의 테크트리를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1페이지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 같아요. 1페이지로 가는. 1페이지로 가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않고 네. 유튜브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매출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 열심히 해도 매출이 안 나와요. 등록만 열심히 하셔서 그럽니다. 이거는 100%예요. 2년을 등록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등록을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등록을 열심히 했으면 그 제품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방법 또한 아셔야 돼요. 구매 대행은 순수익 얼마인가요? 구매 대행으로만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구매 대행 제품을 갖다가 또 사입도 하고 뭐 국내 위탁 제품을 갖다 구매 대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독학이신가요? 반은 독학입니다. 뭔 소리예요? 다 내가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반만 독학이라. 반만 독학이라고? 그 안에 제 것도 있을 거잖아요. 마케팅이 광고 쪽이라고 볼게요. 마케팅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고랑 브랜딩을 보면은 광고는 내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플랫폼에 비용을 내고 혹은 비용을 안 내고 광고하는 거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는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딩을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수익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깔끔. 처음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혼자 하셨나요?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시간도 없어갖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잤습니다. 1페이지로 보낼 만한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이템 스카우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셔서 4년 동안 지금 4년째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는 키워드를 찾는 게, 아침에 오면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키워드를 봐요. 키워드를 그냥 쭉 훑어보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지고 매번 그렇게 골라지고 키워드를 잡고 그런 거 찾는 일을 하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셀러한테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거는 키워드죠. 우선 구대로 많이 올려서 팔리는 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하시는 건가요? 키워드를 계속 찾아놨고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 올렸고 상품들을 계속 많이 올리고, 당연히 그런 위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거기서 당연히 팔리는 제품들이 생기고, 그럼 팔리는 제품 위주를 당연히 팔리니까 이것들을 갖다 사입을 해볼까, 이렇게 브랜딩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도 1페이지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한 거예요.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판매가 안 되니까. 예. 직접 포장도 하시는지? 예, 집에서 포장하는 거 있습니다. 무게가 별로 안 나가거나 작은 것들은 집에서 포장해서 보내요. 왜냐면 아침 10시까지 저희 그 택배 기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랑 와이프랑 열심히 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출근을 합니다. 수많은 셀러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하는데 다 같은 키워드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는 좀 얘기 드려보면 키워드가 계절마다 바뀌고 달마다 바뀌고 올라오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반복되는 게 있고 새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셀러들이 다 따라가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강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출은 되는데 안 팔리는 건 왜 그럴까요? 상품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클릭했는데 들어와서 안 사. 네. 그 제품의 설득력은 어디서 나와요? 상세 페이지에서 나오죠. 상세 페이지에서 나오죠. 썸네일도 중요합니다. 썸네일도 중요하고, 그건 클릭을 유도하기에 그렇죠. 중요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는데 솔루션 이용한 대량 등록은 메리트가 없나요? 이제는 다 계정을 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계정을 막 30개, 40개 막 그런 시대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위탁도 그렇게 변했거든요. 네. 처음에 5,000개로 제한이 걸렸을 때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테크트리를 그렇게 타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는 어느 수준으로 만드시나? 이거 진짜 어렵다. 어느 수준?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를 공장처럼 찍어내요. 그냥 남들이 그냥 딱 봤을 때 가시적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옵션,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 있는 사진들 제대로 넣고 이 상품을 지칭하는 것들을 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쁜 사진으로. 수준이라는 어렵다. 게 애매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어렵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상세 페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세요. 이분의 답은 이렇고 저의 답은 뭐냐면 처음부터 잘 만들 필요 없고 중국어만 없애는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바꿔 나가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누가 작업해요? 상세 페이지는 저 100% 제가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사입해도 될까요? 택배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사입을 집에다 하는 건 저는 완전 비추해요. 지금 이분이 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집에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도 하면 안 된다. 오케이. 3PL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 포장을 집에서 하는 순간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포토샵 1도 모르는데 배우는 게 당연히 배우는 게 좋죠. 배우는 게 좋죠. 예. 지금 상세 페이지 미리 캠퍼스만 해요? 아니면 포토샵도 해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건 저는 미리 캔버스로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미리 캔버스에 있는 그 툴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니까요. 사진만 바꾸고 좀 고치고 네. 활용해서 만듭니다. 집에서 포장하면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는데 그 단 10분이라도 포장을 하는데 쓰는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더 부가가치 높은 쪽을 찾아가야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포장을 뭐 30분, 1시간 몇 개 한다고 해도 완전 부가가치가 낮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포장 직원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포장 직원 쓰는 거는 뭐 나쁘지가 않다. 그거는 다 비교해봐야겠죠? 비교를 잘 해봐야 돼요. 과장님 30대셔요? 40대이십니다. 왜? 저 39이에요. 만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저 원래 39이에요. 그렇구나. 이 사람 지금 빠르니 안. 뭐 빠르냐? 정말 네. 안 맞아요. 예. 많이 안 맞아요. 얘기하면 이렇게 항상 평행. 진짜. 지재권 걸린 적 있나요? 있으면 몇 번 정도? 5번 걸렸습니다. 5번? 네, 5번 걸렸는데 5번 전부 다 뭐 무혐의 아니면은 이제 다 풀려났죠. 경찰서를 다 갔어요? 네, 경찰서 5번 갔습니다. 경찰서를 5번 갔다. 대량이라서 풀려난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선 웃긴 게 풀려난 게 웃겨. 누가 잡아가? 그냥 벌금을 냈냐 안 냈냐죠. 벌금을 안 낸 거고. 벌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대량이었어요 다? 수동 있었어요. 수동 있었어요? 네, 수동 하나 있었어요. 수동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 4개는 대량이었고요. 하나는 수동 있었어요. 사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요? 제가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 잡는 거. 그게 어렵다. 네, 내 좀 자신과 싸움이죠. 직원 구할 때 어떻게 뽑아요? 교육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라이브 나왔을 때 네. 윤진노 대표님이라고 예. 그분은 좀 똑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분처럼은 하기 어려워요. 예. 하지만 저 좀 무식해도 네, 예, 그냥 하면은 된다. 무식하게 해도 하면 된다. 예.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된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긴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